안녕하세요. 아재 책톡입니다. 오늘은 짐 트렐리즈의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이라는 책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주변에 자녀를 가지게 된 친구나 후배가 있으면 제가 엄청 권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정말 간결하면서도 강력하고 호소력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줘라는 것입니다. 1979년에 초판이 나온 이 책은 미국에서 200만 부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겠지만 자녀가 그래도 공부를 잘하는 축에 속하면 좋겠다는 것은 모든 부모의 공통된 마음이겠죠. 이 책은 아이의 학업 성적이 높아지길 원한다면 부모가 책을 읽어주라고 말합니다. 물론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 나중에 학교에 들어가서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사교육을 뺑뺑이를 돌리는 것보다는 확실한 효과를 가진다고 합니다. 톰 파커라는 미국 유명 대학의 입학 사정관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 최고의 입시 준비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침대 머리맡에서 책을 읽어주는 것이다. 저자인 트렐리즈에 따르면 애가 7, 8살이 되기 전에 그를 깨치게 하려고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7, 8살쯤 되어야지 이제 발달 단계에서 글을 배우기 가장 적당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핀란드에서는 8살이 될 때까지 글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핀란드 애들의 읽기 성적은 세계 최고라고 하네요. 국제교육평가협회에서 1990년대 초에 수행한 읽기 능력 1위는 핀란드, 미국은 8위였다고 합니다. 핀란드 애들이 조기 교육 때문에 점수가 높았을까요? 공식적으로는 핀란드는 미국보다 2년 늦게 글을 배운다고 합니다. 하지만 핀란드 애들이 10살이 되면은 미국 애들을 추월한다고 해요. 통상 미국 가정이 막 스포츠 채널을 끼고 산다면 핀란드 가정에서는 책을 읽는 분위기가 있고 공공 도서관 시스템도 탄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지식은 읽기에서 비롯됩니다. 읽기야말로 사회적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이 읽으면 더 많이 알게 되고 많이 알면 더 똑똑하게 자랍니다. 책을 읽지 않는 국가는 지식 수준이 낮습니다. 지식 수준이 낮은 국가는 가정과 시장, 법정과 투표소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쉽고요. 그리고 이 선택들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올해 11월에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연간 독서율을 보면요. 13세 이상 한국인들의 독서율이 50.6%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애들 빼면은 한국인 남녀노소 절반이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본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는 성인의 독서율 추이인데요. 이 바닥 밑에 지하실 있다더니 이 밑으로 막 뚫고 들어가겠네요. 그 흔한 재테크책, 자기계발서 이런 것도 한 권도 안 읽는다는 건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왜 애들에게 책을 읽어주면은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걸까요? 벽돌이 집을 짓는 기초 자재인 것처럼 단어는 학습의 기초 재료라고 합니다. 사람의 이제 뇌 속에 단어를 집어넣는 길은 두 가지인데요. 바로 눈과 귀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서 눈으로 책을 읽게 되기까지는 최소한 몇 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귀를 통해서 단어를 집어넣어줘야 하는 거죠. 아이는 이제 귀를 통해 들어가는 단어로 생각의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로 배운 단어는 나중에 애가 이제 글을 배울 때 이해하기 쉽게 도와줍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15개월이 되면 첫 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애들마다 편차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3살이 되면은 그 평균적인 애들은 거의 300단어 정도의 어휘력을 갖게 되고요. 4살에는 그 어휘력이 3배로 늘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5살이 되면은 평생 사용하는 일상 어휘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을 이해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매일 10개의 단어를 습득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가 어휘를 습득하는 속도는 가족이 사용하는 그 언어의 폭과 다양성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어휘력은 주로 대화를 통해서 길러지는데요. 가정마다 편차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입학할 때 그때 알고 있는 그 단어 수가 이후에 학교의 성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요. 미국 캔자스 대학의 하트와 리슬리 박사가 관련 연구를 했었는데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수가 사회 계층별로 다르다고 합니다. 5살 아이가 4년 동안 몇 개의 단어를 듣느냐를 추산했는데요. 전문직 가정에서는 4,500만 단어, 그리고 이제 노동자 가정에서는 2,600만 단어, 그리고 생활보호 가정에서는 1,300만 개의 단어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이미 출발선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야, 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회 계층별 단어 수의 격차를 상쇄하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예, 바로 책을 읽어줘라는 것입니다. 단어는 우리가 아이에게 가장 값싸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다. 이 책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 5,000개를 기본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본 단어 5,000개하고 가끔 사용하는 단어, 다른 단어 5,000개를 합친 거를 공통 단어 1만 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1만 개의 공통 단어를 제외한 그 밖의 단어를 희귀 단어라고 하는데요. 이 어휘력의 궁극적인 힘은 희귀 단어를 얼마나 많이 구사할 수 있느냐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귀 단어를 습득하는 것은 주로 독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텔레비전이나 다른 음성 매체보다는 인쇄물이 월등하게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책을 많이 읽어준 가정, 그리고 부모가 신문이나 잡지나 책을 즐겨 읽는 가정에 자녀가 전문직이 될 수 있는 확률이 3배 높다는 연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장르를 읽어줘야 할까요? 픽션을 읽어줄까요? 아니면 논픽션을 읽어줄까요? 픽션은 문학, 동화, 이야기책이고 논픽션은 과학, 지리, 역사 같은 사실을 다루는 책이죠. 트렐리즈는 단연 픽션을 중심으로 읽어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문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삶에 의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교육의 실제적인 목적이기도 하고요. 아동 심리학자인 브루노 베텔하임은 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가장 절실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여기 존재하는가? 그리고 무엇이 될 수 있는가? 문학은 인간 본성을 깊이 사색하도록 이끌어주고 아이에게 자신이 세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줍니다. 동화와 옛날 이야기들은 생각보다 무서워요. 이 막 짐승이나 괴물이 애들 잡아먹고 죽이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실제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집 밖의 세상은 차갑고 잔인하고 아이를 산채로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제 애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끝이 아닙니다. 베텔하임에 따르면 동화는 아이들에게 네가 용기를 내고 어려움을 견뎌내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고 어떤 적이라도 무찌를 수 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동화를 이렇게 무해하고 부드럽게 윤색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쓸데없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동화를 윤색하는 것에 대해서 반지의 제왕의 작가인 톨킨은 이렇게 경고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 사악한 용이 근처에 사는데 마치 그것이 없는 척하는 것은 잘못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읽어주면 좋을까요? 책을 읽어줄 때는 천천히 글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읽어주면 됩니다. 부모가 읽어주는 책은 아이가 혼자서 읽을 수 있는 책보다 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나이 차이가 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한꺼번에 읽어준다고 같은 책을 읽어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각자의 수준에 맞게 읽어줘야 해요. 그리고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어줍니다. 지루한 것은 어른이지 애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너무 짧은 책만 읽어주면 안 된다고 해요. 그것은 아이들의 지성에 대한 모욕이라고 하네요. 또 책을 잠깐 한두 쪽만 읽을 바에는 아예 그냥 안 읽는 게 낫대요. 독서에 대한 흥미를 심어주는 게 아니라 꺾는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디지털 화면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인쇄물로 읽어야 합니다. 요즘 아무리 기계들이 좋아졌다고 해도 이 해상도 자체가 달라요. 종이책의 해상도가 훨씬 좋습니다. 해상도 낮은 걸로 읽으면 금방 피로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이제 이 사진들은 제가 대충 발로 찍은 거긴 한데요. 왼쪽이 이제 종이책을 찍은 거고요. 오른쪽이 그 PDF 문서를 이제 컴퓨터 화면으로 찍은 것입니다. 양쪽에 글자의 가장자리의 디테일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 인쇄물 쪽이 훨씬 해상도가 좋죠. 이 종이책이 올드해 보여도 이게 수천 년 동안 진화 과정을 거쳐서 거의 최종 단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대나무 죽간이나 양피지 두루마리에서 이렇게 이제 종이 코덱스 형태로 발전해 왔고 인쇄물의 해상도도 웬만한 기계는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이제 교육용이라고 해도 이 종이책을 놔두고 그 아이에게 태블릿 PC를 주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트렐리즈는 책 읽어주기에는 2가지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독서는 즐거운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읽기 기술을 연마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잖아요. 이 즐거운 거는 시키지 않아도 막 지가 알아서 하고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면은 아이는 독서를 즐거움과 연관시키게 된다고 합니다. 또 읽기는 습득이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능숙하게 잘하게 됩니다. 능숙해지면 더 즐거워지고 즐거워지면 더 많이 하게 되죠. 아이에게 책과 부정적인 마음을 서로 연관시켜서는 안 됩니다. 똑바로 앉아서 책에 집중해라.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는 절대 금물이라고 하네요. 또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그런 문답식 테스트 있잖아요.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다 책을 싫어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니 책을 읽어줬으면 됐지 뭘 그것도 애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확인하고 있어요. 이 부모가 자기 욕심 때문에 아이와 책 사이에 열심히 이제 담을 쌓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독서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보면은 거실에 애들 책만 가득 있고 정작 부모 자신이 보는 책은 거의 없는 집들이 있죠. 뭐 있어도 뭐 한 10년, 20년 전에 이제 깔짝깔짝 보던 책들 몇 권 있고요. 부모가 책하고 담을 쌓았는데 그런 부모를 매일 보면서 크는 애들이 과연 책을 볼 리가 만무하겠죠. 특히 남자아이들 경우에는 아버지가 책을 읽어주느냐 또는 아버지가 독서를 즐기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학업에서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최근에 어떤 뉴스 기사에서 본 게 있어요. 안 읽는 책이라도 집에 책이 많아야 돼요. 이 보든 안 보든 그게 뭐 장식용이든 간에 책이 많이 있어야 돼. 애들 책 말고 어른들이 보는 책 말이에요. 이 호주와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최근에 이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그 집에 책을 보유한 양에 따라서 청소년의 인지 능력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아이가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은 이 독서량이 폭발하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요. 그때 성인들이 보는 책이 집에 많이 갖추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문자를 이제 폭풍 흡입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옛날에 초등학생 때 보던 그런 책들만 있고 어른들이 보는 책이 없으면 그 아이는 책에 이제 노출되는 정도가 심각하게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든 안 보든 일단 집에 책이 많아야 돼요. 오늘은 짐 트렐리즈의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이라는 책으로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 책에 나왔던 한마디로 영상의 마지막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고 순수하고 꾸준하며 무자기적이고 유의미한 독서가 강력한 힘을 가진다. 감사합니다. 아재 책톡이었습니다.